통변할게요. 자, 무술일주인데 저번에도 했는데 또 나왔다, 그죠? 자, 근데 신월이 무토다, 그죠? 우리가 항상 딱 보면은 사주는 좀 이게 특색이 있어요, 그죠? 그 특색을 빨리 찾아내야 돼. 자, 이거는 뭐가 특색인 것 같아요? 신월에 무토면은 계절적으로 지금 가을이잖아요. 자, 이 느낌이 어때요, 지금? 싸늘하다. 일단 뭐가 많아요? 금이 많잖아. 이게 정말 신유술로 전부 다 금국을 이루고 있잖아. 방합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죠? 가을이 계절이기 때문에 이게 신술, 신이 다 뭐예요? 신유술, 방합으로 전부 다 금국을 이뤄버렸죠. 그리고 또 뭐가 투관됐어? 경금이 또 투관돼 있죠. 자, 그럼 이 축도 사실은 어디로 가겠어요? 금으로 가는 글자. 이게 토는 토인데 신금이 옆에 있을 때는 이건 토생금으로 해가 무조건 금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전국이 지금 금바닥이 되어 있잖아. 그죠? 자, 우리는 이 토는 화토동법으로 항상 병화랑 같이 간다 그랬죠. 네. 자, 근데 병화는 일단 없어요. 그죠? 없지만은 이 토의 일생은 내가 목을 키우는 게 사실은 일생의 어떤 자기가 할 일이라 그랬잖아요. 병화도 그렇고 토도 그렇고 이 나무 키우는 게 내 소명인데, 자, 일단 나무를 키우는 조건에서는 신월이면은 어떻게 돼요? 계절적으로 맞아, 안 맞아요? 안 맞아. 자, 그리고 내가 나무를 키우려고 보니까 나무가 있죠. 간목도 있고 을목도 있습니다. 그죠? 자, 근데 이 사람은 간목을 키우든 을목을 키우든 이게 나무를 띄운 거는 참 좋아요. 띄운 건 좋았는데 뭐가 많아요? 금이 너무 많다는 게 문제인 거야. 얘네들을 키우려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병화가 있어야 되는데 병화도 없는 상황에서, 자, 금이 너무 많아. 이 가을 금이 많을 땐 사실은 병화보다 뭐가 좋아요? 정화가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지금 이게 지금 대표로 투관돼 있잖아. 이게 대표 선수야. 얘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얘를 잡지 않으면 이 간목, 을목을 키울 수가 없는 거야. 자, 그럼 이 경금 잡는 거는 뭐예요? 정화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사주가 정화가 하나 들어와 버렸으면 아주 100만 불짜리 사주가 됐는데 100만 불짜리 사주는 안 됐죠, 일단. 그죠? 그럼 운에서 오는 줄 좀 봐야 돼요. 자, 운에서 오는 건 언제 있었어요? 24살이 있었죠. 자, 이때는 그래도 이 친구가 뭘 좀 했을 것 같아. 자, 그리고 이 친구가 목을 키우느냐 금을 캐느냐 봤을 때 모든 사주가 우리가 이 화토는 무조건 목 키우는 게 제 1차 소명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금이 항상 있다는 거는 뭐예요? 목하고 금이 늘 이렇게 쌍전하고 있다 그러죠. 싸우고 있단 말이야. 싸우고. 아니, 이 삼자가 아니구나. 서로 싸우고 있단 말이지. 이렇게. 그죠? 우리가 금목이 같이 있으면은 늘 싸우는 모습이잖아. 이게 뭐냐면 심리적인 어떤 갈등을 뜻하는 거예요. 저번에 이런 비슷한 사주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자, 목을 키우겠냐? 금을 캐겠냐? 항상 이런 갈등에 놓여 있다 보니까 이런 갈등이 있는 사람들은 매서 어떻다 그랬어요? 느려. 때를 자꾸 놓쳐요. 내가 좋은 때가 와도 요걸 해야 되는데, 그럼 목을 키운다 그래서 목만 키우러 가야 되는데 키우다 보면 얘 생각이 나는 거야. 자, 그리고 또 금을 캐러 갔다? 근데 요걸 하다 보면 또 목 키우고 싶은 생각이 또 드는 거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매사가 좀 느립니다. 갈등 구조. 항상 내 심리적인 갈등이 늘 있다 보니까 늦다. 일단 그걸 좀 아셔야 되고. 자, 하지만 이 친구가 지금 41살이면은 이제 초년에서 중년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시점이잖아요. 그럼 아직은 어디를 더 많이 읽어줘야 돼? 우리가 이렇게 나눠봤을 때. 이쪽을 더 많이 읽어줘야 돼요. 그죠? 이 사람이 현재 시점 여기잖아. 여기서 노는 게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읽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비중이 더 크다는 얘기지. 그럼 여기서 지금 이 사람이 뭘 더 하고 싶어요? 나무 키우고 싶은 거야. 자, 나무는 나무인데 여기는 을목도 키우고 간목도 키우죠. 무토의 입장에서는 뭐를 더 키우고 싶을까요? 간목을 키우고 싶어. 그러니까 이 편관이 옆에 있다 보니까 이 사람 꿈은 커요, 작아요? 꿈은 엄청 커. 이상이 높아. 이상이 높은데 이제 두 개 다 심고 싶은 욕심도 있죠. 나무만, 이 큰 나무만 심는 게 아니야. 지금 을목도 심겠다는 욕심이 있잖아. 자, 그럼 이 관의 어떤 행태를 좀 봐야 되는데, 그럼 이 사람이 내 명예를 쫓아가서, 편관은 뭐예요? 우리가 직업으로 따지면은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좀 센 직업이면서 관의 일을 하는 거잖아. 관의 일을 결국 뭐예요?
공무원이잖아. 그죠? 우리가 평관을 쓰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디로 가요? 공직으로 가려고 하는 게 많아. 공직도 어느 쪽? 센 쪽. 뭐 법원이라든가 검찰이라든가, 그죠? 교정직이라든가 뭐 경찰 이런 쪽인 거야. 자, 이런 어떤 거대한 꿈을 꾸고 있는 여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무술일주 자체가, 저 무술은 첩첩산중에 있는 산도 되고 산의 규모가 어때요? 굉장히 크잖아. 내 산도 큰데다가 이 감목 키우고 싶은 욕심이 어마어마한 사람인 거예요. 이상이 크다. 자, 근데 저 감목 을목이 내가 관으로 가려면은 힘이 있어야 되죠, 일단. 힘이 있어, 없어요? 없죠? 왜 없을까요? 자, 을목을 키우려고 보니 축토 위에 앉아있고, 이 간목을 키우려다 보니까 신금 위에 있어. 자, 절지에 있잖아, 절지. 자, 절지에 있다 보니까 저 간목이 잘 자라요, 못 자라요? 못 자라. 왜냐면 이 간목을 키우려고 보니까 밑에 깔고 앉은 것도 절지고, 옆에 전부 다 무슨 바닥이에요? 금바닥이잖아. 쉽게 좀 이런 거야. 나무 키우려고 봤는데 옆에 돌산이 있는 거야. 돌산이야, 이거는. 돌 하나 떨어진 것도 아니고 이 정도가 되면 돌산이라고 봐야 돼요. 자, 그럼 그 돌산 다 치우고 내가 거기다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일이 돼, 안 돼? 엄청 늦어지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시점이 그런 시점이라고, 이분 삶이. 자, 그래서 그러면 이분이 지금 이런 관의 어떤 동태 때문에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란 얘기죠.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게 지금 얼마나 됐어요? 작년이나 제가 알기로는 재작년 한 중간부터 시작한 것 같은데 항상 끝까지 가서 떨어집니다. 네. 왜냐면 이게 절지 위에 있어서 그래요. 간목 힘이 없잖아. 그러니까 내 이상에 비해서 이 절지 위에 있는 이 관운이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은 관운이 짧잖아요. 그죠? 그럼 저 관운이 좋아지려면은 일단 간목을 키워놨기 때문에 내가 이쪽으로 갈 수 있는 소질은 좀 있죠. 그죠? 자, 그럼 시험이 되고 안 되고 결국 어디에 달렸어요? 운에 달려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신금이 문제잖아, 항상. 그죠? 자, 이 신금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될 수도 있다. 아니면 이 경금의 문제가 해결돼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금이 문제잖아. 이 갑이 내가 제대로 쓰려면은 이 경금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경금 녹이는 건 뭐가 문제다? 아니, 뭐가 약이다? 정화가 제일 약이라 그랬죠. 정화 뜨는 때가 언제예요? 정민년이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민년이나 돼야지 뭐 한다? 관이 뜨는 거예요. 이 금들을 제거시킬 때 우리가 항상 용신운이 와도 시험이 되고 내한테 필요 없는 기신을 제거할 때에도 그게 용신이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용신이 바로 떠오는 건 언제예요? 병화죠. 자, 병오년에도 가능성은 있죠. 병오년에도 가능성은 있어. 근데 이게 자, 병오년에는 완벽하게 되기가 저는 좀 쉽지는 않다고 봐요. 빠르면 병오년에 될 수도 있는데 병오년보다는 정민년이 이 사람한테는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정화로 위에 경금 녹이죠. 이 밑에 속에 있는 정화로 이 신금 또 녹일 수 있죠. 그러니까 위아래로 다 녹여주기 때문에. 그리고 저 간목에서 이 정화 보면은 이제 꽃을 피우는 모습도 되고, 그죠? 자, 근데 이 병화가 오면은 이 을목의 병화가 될 수도 있고 간목의 병화가 될 수 있는데 이게 누구가 될지도 몰라. 이 사람은 지금 정관도 쓰고 평관도 쓰겠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을목이 만약에 정관을 쓰겠다면 사실 병오년에도 될 수도 있어. 그럼 을목은 뭐예요? 내가 직급이 좀 낮은 거야. 내가 직급을 한 단계 낮추면 병오년에도 돼요. 이 사람 지금 몇 급 준비해요? 7급 준비해요. 그렇죠? 꿈이 크잖아. 이게 9급부터 했으면 돼. 근데 뭐 운상으로는 안 돼서 사실은 이민, 계묘 이렇게 왔기 때문에 운상으로는 안 되는데 병오년에는 내가 9급으로 낮추면 돼요. 근데 내가 7급으로 가겠다 그러면 정민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올해는 안 돼요. 올해는 좀 힘들어요. 네. 왜냐 그러면 을목이 들어오죠. 내한테는 정관이 들어오잖아. 근데 누가 막아요? 경금이 이거 묶어버렸잖아. 경금이 낚아채가 버렸죠. 그러니까 원래 되기가 좀 쉽지 않아요. 자, 그리고 을사가 되면은 사하고 신하고 이게 형도 되고 뭐도 돼요? 합도 되죠. 형합을 같이 만들고 있죠. 이게 사신으로 들어올 때는 항상 부침 현상이 일어나요. 부침이 뭐예요?
떴다 가라앉았다. 뜰붙자 가라앉을 집자. 떴다 가라앉았다. 이 부침 현상이라 그러는데 이건 됐다 안 됐다 이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래 을목이 들어와도 이 경금이 낚아챈다는 건 이 사람이 경금, 토 입장에서 경금이 뭐예요? 식신이죠. 원래 건강이 조금 안 좋아질 수 있어. 그러니까 공부하다 보면 건강 때문에 이 사람이 좀 발이 묶일 수도 있다. 이런 말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지로 오는 거는 사실 형을 다 자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화가 사실은 제가 얘기했죠. 사화는 불이라고 봐도 되지만 뭘로 간다 그래요? 금으로 가요. 주변의 글자가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금으로 갈 수 있는데 이 사람 전부 금의 구조잖아. 이 사화를 믿으면 안 돼. 이건 지금 금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식신에 어떤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발목을 잡을 수도 있고 마음은 될 것 같은데 사실 결과는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올해 기대하는 것보다는 자 내년에는 이 병화가 뜨기 때문에 좋기는 한데 을목의 병화를 더 잘 쓰기 때문에 그죠? 직을 낮추면 돼요. 그러니까 내년에 9급을 쳐보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9급을 치면 될 가능성이 있고 7급은 안 돼. 이 사람한테 가장 좋은 건 정민년이에요. 그래서 9급 되고 들어가서 1년을 더해서 7급을 보라. 이렇게 말해주면 될 것 같아. 어렸을 때 첼로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어릴 때 병정이 떠가지고 첼로를 해가지고 이제 교수를 하려고 한 10년 넘게 교수님 밑에서 이제 있었는데 네. 그러다가 이제 한 30사 넘어가면서 뭔가 잘못됐는지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한 10년 넘게 세월 다 보냈는데 이제 와서 완전 다르게 공무원 시험을. 그러니까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은 운시가 뭐예요? 상관이죠. 상관은 내 진로죠, 진로. 건강도 되고 진로도 돼요. 그죠? 내 진로에 대해서 한 번에 이 사람이 틀어 안 틀어요? 틀게 돼 있어요. 진로가 내 어떤 인생, 전생에 대한 까르마로 들어와 있잖아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고민을 꼭 한다 그랬죠. 이 사람은 내가 잘 가다가 한 번은 뒤엎어야 돼.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간목을 키울 것이냐, 경금을 쓸 것이냐. 이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구조가 첼로가 더 잘 맞았을 수도 있어.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금을 쓰는 게 사실은 더 낫거든. 첼로가 뭐예요? 악기는 우리가 이게 이제 물론 금관 악기는 아니지만 그죠? 악기 자체가 문제가 이렇게 소리 나는 그거잖아. 그래서 금의 어떤 물상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이 금은 세력이 강하고 이 목은 금 때문에 자꾸 잘리잖아. 그럼 이 관을 쓰기가 조금 쉽지 않은 구조인 거야. 하지만 운을 이제 한번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운에서는 될 수는 있다고 보지만은 전체적으로 읽어본다면 저 사람은 사실 저 악기 다루는 게 더 잘 맞았어요. 왜냐면 갈수록 뭐예요? 이 사람이 또 공무원으로 들어간다고 해도 이 사람은 나중에 또 한 번 고민을 해. 마지막에 쓰는 게 이게 식신이잖아. 여기 처음에 사실은 관을 먼저 가고 나중에 음악을 했으면 완전 제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지금 거꾸로 살고 있죠. 이게 지금 뭐야? 지금 이제 와서 목을 쓰겠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다시 말년에 가면 뭘 하겠다. 이 식신에 대한 생각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밑에 가면 내가 그냥 첼로 할 걸. 이 사람은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래서 이제 14의 병이 있잖아요. 병술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때는 잘 나가고 잘 나갔죠. 이렇게 떴을 때는. 제가 이쪽은 을이니까 네. 을바 나가지고 잘 나가서 쉽게 될 줄 알았는데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이제 그 엄마 말씀이 내가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고 그 교수 될 것만 바라보고서 했는데 이제 3, 4년 전에 잘 안 돼가지고 아예 나왔어요. 봐요. 우리가 교수라는 직업을 제가 항상 말하지만 뭐가 발달돼야 돼요? 목화. 목이라는 게 이게 아이들의 모습이라 그랬잖아요. 을은 작은 아이들, 유치원생, 우리가 중고등학생을 을이라 보고 목은 대학생이라고 봐요. 그럼 교수는 이 간목이 어떻게 돼? 내가 좋아야 돼요. 그래서 내 사주가 무슨 일간이든 간에 간목을 키우는 사주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교수로 갈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그럼 그 간목이 살아있어야 돼. 근데 이 사람은 이미 절지위에 앉아서 이 간목이 쓸모가 없잖아, 지금. 힘이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이 금 바닥에서 내가 놀아야 된다 그랬지. 이게 귀신이긴 하지만 항상 금강목으로 쳐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 바닥에서 놀아야 되기 때문에 그 금이 어디냐 이거야. 결국은 악기 다루는 게 이게 금 바닥이거든요. 금 바닥으로 가서 차라리 교수를 했으면 그건 못 켜요. 근데 이 사람이 만약 공무원이 돼갖고 있다 보면 말년에 가면 또 이 생각을 한다니까. 아,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고 작년에 그러길래 머리는 좋죠. 토생금으로 이게 토금 상관을 쓰기 때문에 머리는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또 고집도 세고. 고집도 세지. 무술이잖아, 무술. 그러니까 이제 받아들이지를 않으니까. 맞아요. 저는 이제 저 갑에 금이 없으니까 네. 힘들겠다 그 생각은 했는데 힘은 들어요. 고집이 세니까 말을 못해. 근데 방법은 아까 우리가 지나가는 행운 용신도 있기 때문에 그죠? 왜냐면 이 사람이 머리가 일단 좋기 때문에 머리가 멍청한 사람 같으면 이것도 꼭 못 꿔요 사실은. 왜냐면 목이 그냥 잘렸다고 봐야 돼 저 사실은. 관직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운상으로 봤을 때는 이 병호 정미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사람은 금이 저렇게 너무 많을 때는 무조건 화가 와야 돼. 운에서. 이 화가 안 오면은 평생 좀 어둡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사실은 대운은 지금 어디예요? 이게 자수가 지금 걸려 있잖아. 대운상은 좋지는 않죠. 설령 내가 이때 됐다고 해도 끝까지 가는 보장은 제가 못해요. 그래서 운이 또, 네. 또 그래가지고 일로 가면은 저 기축대운에 가면은 이 사람이 또 한번 묶이죠. 이게 갑기로도 또 묶여버리잖아요. 그죠? 제 관을 쓰고 있다가 이 갑기가 묶이는 바람에 이때도 조금 변수가 있어 이 사람은. 그러다가 이 경인대운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신충으로 내 월지충 할 때는 환경의 변화가 또 한 번 생기죠. 이때 또 바꿀 수도 있어.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대로 꿈이 크니까 네. 어머니가 네. 유치원을 하세요 크게. 그러니까 차라리 거기서 애들을 가르치는 게 안 된다니까. 애를 가르치는 것도 안 된다고. 근데 이제 악기를 가르친다면은 그거는 가능해요. 악기를 토대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나무를 키우겠다 요거는 되는데 무조건 내가 학교로 가갖고 교수가 된다 이건 안 돼요. 저는 그냥 잔잔하게 음악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했는데 꿈이 너무 크니까 맞아요. 제일 잘 맞는 건 어디예요? 학원이죠. 교수는 안 돼요 이 사람은. 되게 쉽지 않아. 이 가불목이 살아 있어야 돼요. 여기 자리가 그래도 적어도 뭐가 와야 돼요? 갑진 정도는 와야지만이 어떤 번듯한 학교 들어가서 내가 할 수 있는데 얘는 다 잘렸잖아. 그러니까 학교의 어떤 공직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럼 어디로? 사설로 가야 되는 거야. 사설로 가는 건 결국은 어디예요? 학원이잖아 학원. 그러니까 학원 선생 하는 거는 되죠. 학원 선생은 이게 식신을 쓰는 모습이 더 강하잖아요 우리가. 그치? 이건 식신은 어디로 갑니까? 제로 가지 제. 그러니까 돈을 버는 거는 된단 말이에요. 꿈을 좀 낮춰버리면 아주 인생을 쉽게 사는데 저 사람이 꿈이 너무 크다 보니까 고집이 있는 데다가 하니까 안 풀리는 거예요. 안 풀리게 돼 있잖아 이게 지금. 운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해자로 가고 있는데 운이 풀리겠어? 그리고 또 이쪽에 다 식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잘 안 듣더라고요. 그래도 이때 한번 꿈을 가져보고요. 되면은 천만 다행인데 그 꿈도 내가 그냥 구급으로 팍 낮춰야 된다고. 그래서 근데 저 친구 언니한테 구급으로 낮춰라. 그냥 구급을 달아야 모르겠어요. 잘하셨네 그래도. 저 병호 들 때는 을목이 더 잘 씁니다 원래. 간목보다 을목이 병화를 훨씬 잘 쓰기 때문에 을목에서 꽃을 피우죠 그래도. 그러니까 이때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정미년에는 7급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병호년에 돼갖고 일단 들어가서 1년 더 해서 7급을 봐라. 그렇게는 우리가 조언을 해줄 수 있죠. 제가 공무원을 무슨 분야를 했냐고 하니까 네. 그 재경? 재경직? 네, 재경 그 재경직으로 넣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금을 쓰려고 재경직으로 넣나? 뭐 그렇죠. 금이 많다 보니까 그죠. 그러면 저기서 신유술 저 식상 굿되는 거는 어떻게 봐주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조그만 학원을 하더라도 학생 수는 많다 이렇게 봐줘도 돼요? 그렇죠. 이게 나한테는 기신은 맞죠. 이게 전부 기신은 맞는데 그래도 파워는 센 거예요. 그러니까 식신이라는 건 결국은 내 밑에 식솔들, 내가 가르치는 애들 이런 모습이죠. 그럼 애들은 많다 이건 됩니다. 그러니까 학원 하면 차라리 제일 이 사주는 편한 거야. 예.
저 관으로 간다고 해도 이 관에 가 있으면 또 이 생각이 난다니까. 왜냐면 관으로 가 있으면 이 아이가 월급이 작잖아요. 왜냐면 이 식신이 크다는 거는 아까 제가 제로 간다 그랬잖아. 돈 욕심이 늘 있어, 이 아이가 또. 명예욕도 있지만 재탐도 강하죠. 그러면 이제 저기 들어가갖고 월급이 작으면 어떻게 돼? 아, 차라리 그걸 할걸. 그때 가서 다시 학원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이때 이게 이 기축대원에 가면 분명히 이 아이가 한 번은, 왜냐면 이 간목이 또 묶여버리죠. 관의 문제가 이때 한번 생깁니다. 그죠? 그럼 이 대운 마지막쯤이나 이 대운 들어올 때쯤이면은 이미 또 바꿔요. 나온다니까. 선생님 그러면 네. 어쨌든 관이니까 네. 결혼도 같은 맥락에서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관은 근데 우리가 시점이 중요하다 그랬죠, 항상. 내가 지금 41살이면 이 시점이 아니고 이 시점이죠. 그럼 경신에 대한 그 남편의 모습을 읽어주는 게 더 잘 맞다고. 옛날에는 이 간목이 나한테는 남자 모습이었죠, 그죠? 남자도 평간을 원하니까 남자가 멋있는 남자가 들어와야 돼, 이 친구는. 근데 멋있는 남자 아니에요? 아니잖아. 신금 위에 있는 그 간목인데 좋을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눈은 높았지만 결국은 이 사람 누구를 만나요? 경신을 만나요. 자, 그럼 저 경신이 나한테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이걸 봐야지. 어때요? 도움이 돼요? 그러면 금캐는 사주가 되는 거예요? 말년으로 갈수록? 말년으로 갈수록 저 아이는 금을 캐를 겁니다. 그러니까 돈 보고 가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근데 저 경신의 남자가 어떠냐 이게지, 제 말은. 저 토 입장에서 이 경금이 너무 세잖아요. 감당이 돼야 안 돼. 저 무토가 감당 안 돼요. 그리고 경신은 어떤 남자예요? 센 남자. 좋게 말해서 센 남자인데 반깡패야. 결혼하지 예. 말란 말을 못 하겠어요. 근데 결혼하고 싶어 해요? 아니 그 엄마가 그렇게 보내려고 하시죠. 아니야. 안 하는 절대 좋을 수가 없죠. 왜냐면 이 본국에서도 지금 경금이 너무 세고, 그죠? 그리고 이 축을 갖고 있잖아, 이 사람이. 축은 뭐예요? 이 경금의 묘지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물론 이제 이 내 관성, 십성으로 성으로 본다면은 저 간목이 나한테 관성이지만은 우리가 시점이 중요하다 보니까 이 경금을 남편으로 봐도 된다니까요. 그럼 저 경금의 남편의 묘지를 이 아이가 갖고 있잖아. 그러면 결혼하고 남자가 안 풀린다니까. 남자 파워는 엄청 세고 내가 이 남자를 감당을 못하고 저 무토가 이렇게 큰 금을 어떻게 감당해요. 그런데다가 이 묘지까지 갖고 있죠. 결혼했다 그런다면 이 축대운이 또 오죠. 내가 축을 갖고 있는데 여기 축대운이 또 오잖아. 그럼 이때 남자가, 이 사람이 그럼 경신이 뭐 공무원이겠어요? 기술직이야, 이 사람은. 토생금으로 전부 다 편인을 쓰고 있잖아요. 그럼 이 남자 자체가 어떤 편인 쓰는 전문직 내지 아니면 기술직에 관련된 사람의 어떤 모습이잖아. 그러니까 돈을 추구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사업할 가능성도 높다. 아주 고급이면 전문직으로 갔을 것이고 조금 떨어지면은 그냥 개인 사업자일 거예요. 그런 사람하고 내가 인연이 되죠. 근데 축대운이 오면 이 사람 일이 돼야 안 돼요? 묘로 들어가는데? 안 돼. 그러니까 이제 결혼하면은 이 여자는 인생이 덥고요. 네. 전에 저희 어머니가 중매를 쓰겠다고 아시는 분 아들을 중매를? 하지 말라고 내가 그 아들 집하고도 친한데 아이고, 잘못하면 여기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정말 부성임묘잖아요. 하지 말라고. 잘못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일단 무술일주 저번에 제가 설명드렸죠. 무술일주가 잘 살기가 좀 쉽지 않다 그랬죠. 항상 제가 이 속에 뭐를, 이 자자인묘, 이 속에 묘를 내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남편, 자식 다 끌어먹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리 자체가 이미 나는 무술이라니까 혼자 사는 모습이라고. 혼자 고독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일주를 우리가 분석을 꼭 해줄 필요가 있어요. 주변의 글자가 어떻든 간에 일주에서 오는 그 느낌이 한 70~80% 됩니다. 그 무술일주들은 결혼해서 잘 사는 게 정말 힘들어요. 내가 잘 살고 있다 그러면 제가 어떻다 그랬어요? 본인이 아프다 그랬잖아.
본인 몸이 억수로 아프거나 큰 수술을 몇 번, 대형 수술을 몇 번 하거나 그렇게 연명을 하든가 내 몸이 건강하다 그러면은 내 육친이 어떻다? 전부 다 묘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무술일주들은 결혼해서 잘 살 확률이 진짜 약합니다. 근데다가 또 이 사람이 어떤 묘를 갖고 있죠. 이건 결혼하면 무조건 경신이 내 남편이라니까. 성격도 어때요? 싸나워 경신일주들이. 만만치가 않아 경신 남자들은. 근데 만일에 자식이 있었다면 경신이 이제 그 아이의 자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그럴 경우에 아이는 자리가 튼튼하던가요? 아니야. 자리는 튼튼할지언정 나한테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나는 엄청난 부담인 거야. 이 아이가 봐봐요. 힘이 너무 차고 넘치잖아. 힘든 자식도 되고 이 아이가 언제든 사고를 칠 수 있어. 특히 경금에 우리가 물상이 뭡니까? 이게 경신이라는 글자 위아래로 간여지동을 나는 아이들은 경금은 제가 항상 일주론에서 하는데 힘이 너무 강하면 안 돼요. 어느 계절에 태어나든 간에 경금 자체가 제가 강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신을 또 깔고 있죠. 이 자체가 엄청 강해. 근데 이 아이는 지금 여기도 전부 다 뭐 하고 있어요? 금 9을 이루고 있잖아. 자, 저렇게 되면 이 아이는 너무 힘이 넘치다 보면 주변을 어떻게 한다? 해쳐요. 사회에 좋은 일을 못 한다고. 그래서 저 술이 네. 신일술 금금으로 가면 네. 저 술의 그 이제 그 화기운은 없어진다고 봐요. 그렇죠. 이 안에 정화를 쓰기가 쉽지 않다니까. 근데 언제? 아까처럼 병원연이 오잖아요. 정화의 뿌리가 오죠. 이럴 때는 정화의 힘이 생기는 거야. 근데 배운이 잘여가지고. 그래도 세운이 더 셉니다. 우리가 세군이라 그랬잖아요. 임금이 누구예요? 세가. 그 한 해가 세군이에요. 임금이에요. 그 한 해가 뭐가 오느냐가 더 관건입니다.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대운이 아무리 자속에 있어도 그 해 운이 만약에 내가 병오가 온다 그런다면 그때는 저 오화가 한번 힘을 쓰지. 오화가 이 신금들을 다 녹이죠. 그래서 병원에는 좀 기대를 해봐. 그러니까 이 사람 오늘은 지금 사오미가 좋죠. 그러니까 이때는 시험은 될 수 있다고. 근데 중요한 건 끝이 보장이 안 된다고, 제 말은. 이게 경신이 딱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근데 무토일간에 그 시주에 저렇게 경신을 놓은 사람을 제가 몇 명을 알고 있는데 보통 보면 자식에 대한 애착이 다들 좀 강하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나타나지. 그거는 무토가 힘이 있을 때. 무토가 내가 저 경금을 다룰 수 있을 때 엄마가 자식들에 대한 애착도 있고 애도 잘 돼. 근데 여기는 지금 누구 힘이 더 강해요? 무토 힘이 커요. 이거 경신이 커. 그거 저기 지지에 5화 정도 하나 있으면은 감당이 가능한 거예요, 선생님? 저 지지에 만약에 여기 있거나 여기 있거나 연지에 있는 거는 소용없어요. 힘을 못 써요. 제일 센 가지가 여기라 그랬죠. 여기 아니면 여기에 있어야 돼요. 저 경금 다루려면 정화밖에 없어요. 정화가 정사 정도는 딱 뿌리가 들어와 버렸으면 아주 잘 풀리는 사주지. 아무리 무술일주라도. 그죠? 근데 저 사주는 전형적인 무술일주가 그냥 무술이처럼 살아야 되는 팔자인 거예요. 그나마 잘 풀리는 경우는 이 식신을 갖고 내가 식신을 잘 쓸 수 있으면은 그나마 잘 풀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는 식신을 안 쓰고 이 사람 지금 관을 쓰겠다 그러는 거잖아. 저 관은 아주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거. 관이, 식신이 너무 세기 때문에 상관이죠. 저 정도면 전부 다 상관이잖아요. 저렇게 식상이 너무 세면 관을 약간 치는 기운이 있잖아요. 당연하지. 그러면 남편하고 말년에 약간 그럼. 사별하거나 이런 확률이 약간. 그러니까 내가 아까 이제 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별로 갈 수도 있다고. 부성인묘에 이미 그거를 함축하고 있잖아, 이 사람은. 물론 다 묘로 가는 건 아니지만 죽지는 않아도 어떻게 한다? 남편 일이 안 돼. 남편 일이 안 풀립니다. 그럼 남편이 활인 직업을 가져도 그렇죠. 아니 그나마 좀 낫다고. 제가 그랬잖아. 이 사람이 공무원이 되거나 전문직, 왜냐면 편인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전문직일 가능성도 조금은 있어요. 그렇게 가면 괜찮은데 보통이 우리가 경신을 놓은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살아. 보통 뭐해요? 경신일주들이 사업해요. 자기 사업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자기 사업해요. 왜? 자기 힘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무조건 밖에 나가서 터프하게 사는 사람들이 저 경신일주들이잖아요. 자기 몸 살라먹고 사는 사람들이라니까.
몸을 쓰면서 사는 직업이 뭐예요? 거의 바깥에서 우리가 좀 험한 직업이잖아. 좀 터프해. 그렇지. 아주 격이 나쁘면 헬스 트레이너, 그지? 그런, 내 몸 살라먹고 사는 게 그런 쪽이잖아. 아니면 건설업자들. 이런 쪽으로 가거나. 격이 좋으면 대기업의 총수들도 보면은 경신일주들 많죠. 특히 건설회사 회장님들이 제가 경신이 제일 많다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풀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되면 뭐 한다? 100% 여기로 들어간다니까. 하던 사업이 갑자기 이 기축대원에 가면 안 돼, 이 남자가. 그래서 결국은 이혼해. 선생님 만약에 학원을 한다 그러면 네. 저희 신들이 세니까 이렇게 입시 학원 이런 것도 괜찮아요? 아니면 그냥 안 돼. 입시는 우리가 이게 살아있어야 돼요. 예. 근데 그냥 개인 사설 학원이 최고나. 네네. 제일 그 어떤 관성 학원 아주 무난한 거. 우리가 입시 학원에서 그 엄마들 상담하고 실장님들 보면 대학을 좋게 보내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그게 명예잖아, 명예. 이게 감목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 정도로 하려면은. 그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근데 이 사람 이게 안 살아있기 때문에 무조건 그냥 뭐 학원에서 일하는 모습이에요. 자기가 학원을 해도 괜찮아. 그렇죠. 그게 제일 낫다니까. 이렇게 잔잔하게 하면은 좋겠네요. 꿈은 스케일은 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형 학원을 차릴 겁니다. 차리려면. 엄마가 능력이 되면 그걸 해주면 되죠. 그나마 여기는 엄마가 제일 힘이 되잖아요. 네, 엄마가 힘들어요. 왜냐면 이 사람 사주 구조성에서 지금 뭐 하나 했어, 여기 술 속에. 정화. 화생토로 나한테는 엄마잖아요. 유일하게 나한테 힘이 되는 게 엄마밖에 없잖아. 엄마가 주도해요. 그러니까요. 저 많은 식상을 다 지금 혼자 조절하고 있는 게 누구야? 저 정화잖아, 정화. 그 엄마 혼자 지금 발버둥 치고 있는 모습이잖아. 또 궁금하신 거? 혼자 사는 게 낫습니다. 귀신이라고 하셨잖아요. 어떤 게요? 경금. 네네. 그게 축포로 들어가면 좋은 건 아닌가요? 묘로 들어가면? 그거는 결혼을 안 했을 때 모습이죠. 결혼을 하면 이게 뭘로 읽혀져요? 남편의 모습으로 먼저 읽어져야 돼. 여자 사주에서는 남편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남편이 묘로 들어가는 모습은 좋은 건 아니죠. 근데 또 대음이 또 그렇죠. 결혼을 안 했어도 식신이 들어가면 건강이 안 좋아요. 맞아요. 내 건강도 되잖아. 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우민 씨가 이미 내 건강에 화두가 들어와 있잖아. 그러니까 이때 가면은 축토의 어떤 운으로 들어가면 내 건강도 어떻게 된다? 안 좋은 거예요. 결혼을 했어도 이거는 이제 남편도 안 되지만 본인 건강도 어떻게 안 좋아지는 모습이죠. 근데 여기는 경금 하나 들어간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이게 국이 너무 크잖아요, 지금. 다 같이 들어가지는 못해. 그러니까 저 경금만 천간에 떠 있는 것만 들어가지 이 신금들이 또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이 너무 세단 말이야, 이 사람은 지금. 그리고 여자 사주 금이 너무 세면 어때요? 병이 많아요. 내 몸에 자꾸 칼이 들어오는데 뭐가 좋겠어? 수술수도 많은 거예요. 이 축대운에 들어가면 이 사람은 엄청 아플 겁니다. 특히 어디가 아플까요? 허리 관절. 금이 다 그런 모습이죠. 특히 이 경신은 이게 간여지동을 놓은 글자들이 우리가 만 시주에 있잖아요. 이건 100% 허리예요. 간여지동을 놓고 있는 사람들 이 허리가 주로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특히 관절, 허리뿐만 아니라 손가락 관절, 뭐 어깨, 목, 뭐 이런 쪽이 있죠, 그죠? 저런 쪽으로 아주 안 좋아지는 느낌이지. 근데 말년에 이렇게 식신이 강하면 좀 좋게 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건 신강일 때. 신강일 때. 무조건. 활동을 열심히 한다고 하죠. 신강사주는 말년에 식상이 너무 좋지. 내 운을 다 설기시키는 거잖아요. 강한 사람들은 설기가 너무 좋잖아. 그건 대박이지. 근데 이 사람은 극신약이잖아. 극신약인데 말년에 식상이 또 들어오는 거는 아니지. 내 몸이 지금 이렇게 약한데 젖줄레들이 너무 많아.
그럼 내가 어떻게 돼요? 너무너무 힘이 들지. 무술이 어떻게 보면 간여지로 이제 술이 그로 돌아가 버려서 신약이 된 거예요. 신유술로 다 돌아간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금 세력이 너무 두드러지게 강하잖아. 강하니까. 예. 이게 술은 지금 힘이 없죠. 술토 위에 있으면 이게 원래 무술은 우리가 무진하고 무술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무술은 힘이 없어 이거는. 이건 사막이야 사막. 무진은 뭐예요? 말 그대로 큰 산이에요. 그러니까 땅이라는 어떤 의미를 놓고 본다면 무진은 엄청난 땅인 거야. 무진 여자도 좀 세더라고요. 세죠. 은근자로 세죠. 근데 무술은 뭐예요? 사막이에요. 이 사막에 우리가 뭐를 심을 수 있어요? 선인장. 선인장밖에 못 심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이 을목을 심고 있기 때문에 아니 사막에다 선인장 심고 있는 모습도 되죠. 그 사람이 굉장히 깡은 있지. 근데 무술에다가 을목 심는 사람들은 되게 이기적이에요. 사람들이 자기밖에 몰라. 왜냐하면 사막에서 내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가 사막에서 사는 동물들이 뭐 있어? 정갈이나 뱀 이런 거잖아요. 독하지. 독해야지만 살아남잖아. 그래서 이 사람 자체가 되게 독해요 사실은. 심리 구조가 그렇다고. 그리고 금도 많잖아. 그래서 또 독할 수도 있어요. 내가 전부 칼만 들고 있는데 여러 가지 수는 별로 없고요. 근데 좀 차갑지. 예. 이런 건 조금 없어. 여기는 엄마만이 지금 대할 수 있지 다른 사람들은 여기 가서 말도 못 붙여요. 말 잘못했다가는 그냥 한마디 팍 쏘버린다니까. 상관이 그게 흉신인 사람들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상관이 흉신인 사람들은 말이 아주 사람을 죽여요. 말 한마디로. 상관이 용신이면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는 거고 천냥빚도 갚아요. 말 한마디로. 근데 이 사람 완전 상관이 흉신이잖아. 궁금하신 거 없으실까요? 다 풀렸어요? 네. 여기까지 할게요.